재환쌤이에요. 자, 오늘은 인터뷰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동일여고를 24년에 졸업하신 졸업생 모셨어요. 건축학과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 이제 친구들이 건축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선생님이 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는데, 자, 우선은 건축학과에 지금 1학년 재학하셨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일여고에서 이제 건축학과를 진학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입결 성적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선배님은 수시 혹은 정시 중에 어떤 걸로 진학을 하셨을까요? 저는 수시 교과로 들어왔고요. 통실대 기반 입결 성적은 2.4였어요. 그러면 최저를 맞추신 거죠? 네, 네. 최저 저 2하고였어요. 2합 5를 맞추시고 이제 수시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동일여고가 내신을 관리하기가 쉬운 학교가 아니잖아요. 또 문제도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혹시 동일여고 다니실 때 제일 점수가 잘 나왔거나 나한테 자신 있었던 과목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수학이었던 수학은 항상 그때 제 기준으로는 네.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건축학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5년을 다니기도 하고 건축사 자격증 따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건축학 전공이 특이한 게 공대 내에서 속해 있는 학교도 있고 예술대에 속해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예술하고 수학, 뭐 공학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다고 할 수 있고 건축 계획도 배우고 설계도 배우고 과학, 예술, 문화, 사회, 역사, 철학, 건축 실무 등 폭넓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충실대의 큰 장점은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5년제 인증을 받은 학교이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려면 일단 5년제 인증을 받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3년 실무를 해야 건축사 자격증을 볼 조건이 채워지고 여기서 실무란 인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인턴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축사 자격증은 보통은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원래는 다 음. 따는 추세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안 따고도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할수 있고 네. 따는 사람이 원래는 소수였거든요. 되게 어렵고 합격률이 막 3%에서 5%였어가지고 근데 따면 확실히 이제 전문가 자질이 생기니까 감리나 이런 데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건축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리고 개인 설계 사무소를 차리려면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싶은 사람은 사람을 쓰거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으면 연봉도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는 많이 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학과에서 아까 선배님 말씀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기본적인 기술, 실무 관련한 부분과 예술에 관련된 과목을 같이 배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교과 중에 혹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숭실대 건축학과는 맨 처음에는 학하고 공학이 안 나뉘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물리도 배우고 뭐 설계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선택으로 나뉘어요. 공학을 갈 사람과 설계를 할 사람. 공학은 이제 물리, 수학 이런 거 해주는 애들이고 설계는 좀 더 예술에 가까운 걸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과 기준은 설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할 때 건축학과는 무조건 설계 학점만 봐요. 건축학과 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인 사무실도 열 수 있고 취업 전망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지금 재학하시니까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취업 전망이 좋은 편인가요? 대부분으로 보면 솔직히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자기 역량에 따른 거여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은 진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완전 연봉도 안 좋고 그냥 계속 일만 많은 밤새고 사실 건축학과 특이한 게 그 입시나 이런 학교 라인 전혀 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명문대를 나와서 그 친구들이 빨리 자리를 잡는 건 아니다라는 절대 말씀이죠. 아니죠. 네. 그러면 실무가 더 중요하겠네요. 프로젝트나 자기가 참여했던 부분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거 아닌가? 대학을 다녔을 때 어차피 건축학과 그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을 따지 않는다면 일반 대학을 5년 나와서 나름 실무를 하고 자기 거를 먼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건축학과로 유명한 데가 이제 서울대하고 홍대, 한양대 정도. 물론 이 학교들은 이제 선배님들도 좋고 하니까 건축이 보통 이제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자기가 뽑히면은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는 팀으로 애들끼리 동기들끼리 꾸려서 나가기도 하고 개인이 혼자 나가기도 하고 공모전 입상 경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네. 중요한 학과구나. 이제 고등학교 얘기 조금 해볼게요. 동일여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그래도 건축학과를 생각을 하고 세특을 쓰셨을 것 같은데 그 세특에서 그래도 건축학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됐던 뭐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세특에 내가 올렸던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면접을 한 번 봤는데요. 전 되게 못 본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면접을 심지어 하루 준비했어요. 그때 딱 고3 담임 선생님이 정리해준 질문만 외우고 갔는데 거기서 다 다 나온 나왔거든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다른 질문이 나와도 무조건 너가 쓴 걸로만 답을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도움이 됐는데 그때 일단 가장 저의 핵심이 됐던 거는 3학년 자율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자율 때 친환경 폐기물 발전소 활용 방안을 써가지고 좀 깊게 내용을 다뤘고 동아리에서는 스마트 시티 탐구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의 재활용 그리고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등 저는 좀 친환경 도시공학 관련해서 네, 많이 도시공학, 썼네요. 도시. 네. 네 그리고 약간 약자들을 위한 건축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좀 칭찬을 하시고 네. 인정을 해주셔서 네. 합격을 했다. 그럼 이제 동일여고에서 어쨌거나 지금 준비를 선생님들이 잘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보통 면접을 하루 하고 가진 않거든요.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보통은 준비를 한 달 이상은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간 케이스로 갔는데 동일여고가 세특이나 이런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런 준비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그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나 활동들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주제를 찾으신 건가요? 저는 일단 도움을 받은 학년은 3학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세특을 엄청 잘 써주는 선생님이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컨설팅 받으러 가서도 너 3학년 자율 누가 썼냐. 너무 잘 네, 써주셨다고. 너무 잘 썼다고. 저는 3학년 때 선생님이 딱 마무리로 계속 선생님하고 이제 1, 2학년 주제로 이제 3학년 자율을 뭘 채울까 같이 고민하고 주제 정해서 전 컨펌 받으면서 같이 썼어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 공이 네네. 크시네요. 네, 수시로 합격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를 준비하는 이제 후배들, 재학생 후배들에게 생각보다 건축학과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고 막상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내가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네. 의외로 나는 이런 거는 안 쓸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미리 알고 학과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동기들도 보면은 이제 설계가 자기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엄청 예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참고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있어요. 그냥 손으로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렇지. 막상 아닌 거죠. 아닌 거지. 내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교수님 이런 거 왜 물어보지? 이제 그래서 창의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재미있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없는 걸 만드는 창의적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은근 끈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 마감할 때 디테일 올리려면 무조건 몰아서 하면 안 되고 끈기를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번 학기에 교수님이 A0를 줬거든요. 그 이유가 너는 생각과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그 창의력은 계속 가져가되 너는 더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서 깨달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오토캐드, 스케치업, 어도비, 포토샵 다 쓰거든요. 다 써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오토캐드를 가르쳐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안 가르쳐주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혼자서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학교 다니시면서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그걸 해도 배워도 되는데 그러면 미리 해도 되겠네요. 할 수 미리 해도 있으면. 되죠. 근데 오토캐드 그 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자, 지금 건축학과 선배님과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제 동일여고 24년 졸업하신 졸업생 선배님이셨는데 건축학과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정보 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미래 건축학도를 꿈꾸고 계신 친구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이었어요.